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제목만 봐도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4일 경북 경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돌이 갓 된 아이를 안고 있던 여성에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과연 어떤 일에 처했던 것인지 영상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약국에서 걸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저렇게 어머! 엄마가 그만 중심을 잃고 어머! 앞으로 철퍼덕 넘어지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넘어진 충격이 컸는지 엄마는 곧바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파하는 모습인데 아이까지도 지금 바닥에 닿을 지경이죠. 어떡해요. 이에 차에 먼저 타 있던 아빠와 함께 약국 직원들이 달려나와 엄마와 아이를 살핍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지금 영상만 봐도 지금 정말 너무 아찔하고 너무너무 순간적에서 지금 너무 충격적인 영상인데 어찌된 상황인지 당시 사고 당시에 지금 남편분께서 차에서 막 내리셨잖아요. 남편분,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둘이 다 이제 감기가 걸려서 거기 있는 이비인후과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고요. 저는 먼저 큰애 진료받고 나와서 앞에 차에 앉아 있었고, 둘째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진료받고 나오다가 거기 하수구에 이제 빠진 거예요. 일단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큰 핏줄이나 신경은 비껴갔는데 살 내부까지 해서 이제 근막까지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24반을 꼬맸고요. 어머 세상에. 무려 24발을 꿰매는 지금 큰 수술까지 받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최재범 교수님, 예. 지금 남편분 얘기가 뭐 하수구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어쩌다 지금 저런 상황이 빚어진 거예요? 이 하수구라고 하는 부분에 위에 덮개가 있잖아요. 이 덮개가 깨진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게 아이의 어머니가 빠진 이 하수구는요, 부부가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깨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오. 근데 그걸 이제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걸어가다 보면. 저 지금 저 보이시죠? 하수구네요. 네, 저습니다. 네. 저 지금 누가 들어가면서 깨진 거 보이시죠? 이거 밟는 순간 깨지고 여기 보세요. 깨지잖아요. 깨졌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감기에 걸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먼저 방문한 사람이 밟았는데 그게 깨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나오면서 설마 저희가 깨졌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못하죠.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밑에 보기보다는 앞을 보고 걸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걷다가 앞에 보고 걷잖아요. 저기에 발이 딱 빠진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게 됐는데 결국 이런 사고가 난 게 저 하수구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다시 봐도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진짜 걱정되는 게 네. 아이를 안고 계셨고 아이도 이제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바닥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의 건강 상태 또 지금 아이 엄마의 건강 상태 어떤가요 지금? 네, 일단 아이가 지금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혹시나 뒤통수를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아이는 크게 다친 곳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아, 이게 다 찍어 만나보네요 병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뒤로 넘어졌거든요. 아유, 세상에. 그런데 일단 엄마가 아이가 다칠까봐 일단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다리가 왼발이 빠졌고 빠지는 상황에서 24바늘이나 꼬맸다. 그리고 2주나 입원을 해야 됐다. 아주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김민호 변호사님 지금 저 하수구는 그럼 관리 주체가 아무도 없는 건 저 상태로 그냥 무방비로 누가 밟아서 깨지든가 말든가 상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경상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도로나 하수 같은 시설이 그 하자없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와 관리할 의무가 있고요. 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분께 발생한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해야 합니다. 아하.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이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하수구를 바로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피해 어머니께서는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냐라면서 원통해하고 있고요. 그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도 연말에 그 멀쩡한 도로 갈아엎지 말고 저런 거나 수리 잘하지. 정말 화난다. 3시간 만에 교체했다니까 왜 미리 안 했는지 더 화난다. 아기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라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함께 공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장윤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경찰분들이나 소방관 분들을 예를 들어도 범죄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긴 하지만 순찰 같은 미리 범죄를 예방한 특히 우범죄 같은 데 순찰 돌고 그러잖아요. 또 소방관 분들은
이 화재 취약 지역 미리 가서 실태 점검하고 만약에 법규 어버스 이거 시정 조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공무원분들이 탁상 행정만 하지 말고 구석구석 지자체 구석구석 다니면 여기 이렇게 지금 하수구가 지금 망가졌네 빨리 고쳐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게 안전하게 어느 시민도 이렇게 왜냐면 땅 밑을 보면서 걸을 의무는 시민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런데 저렇게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파여진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배상을 할 수도 없다. 뭐 알아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든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거는 최소한 지자체의 자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불과 3시간 만에 바로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관리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방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이 책임 있는 자세, 해당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언급했잖아요. 그럼 우리 딱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크게 다쳤어요. 세상에 24바늘을 꿰맬 정도의 큰 수술 지금 2주 동안 입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정말 난데없이 이 아이 엄마와 지금 이 여성분은 아내분은 지금 저렇게 큰 위험에 빠질 뻔했잖아요. 특히 또 부상도 당했고요.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보상받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 혹시 지자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을까요? 남편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경산시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국가배상 청구하시라. 그러고 그냥 끝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네, 제가 다음에 다시 전화해서 아니 그거 어떻게 그냥 청구 내가 그냥 하는 거냐.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국가배상 청구하는 신청서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고 그냥 끝이었어요. 이거요. 시청자분들도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지금 분통 터지잖아요. 지금 뉴스파이터 지금 스튜디오 내부에 계신 분들 이 패널 분들도 지금 이 얘기 듣고 뭐야? 지금 경산시의 태도가 뭐야? 아니 장윤 변호사님. 네. 경북 경산시의 이게 태도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건 본인들 사정인 겁니다. 가입했던 지자체에선 보험으로 이 부분을 커버해서 비용 청구를 할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가입하지 않아서 책임이 면책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면 이 하수구 관리의 주체가 누군지 조금 더 엄격히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가배상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으라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는 건 고속도로나 국도예요. 이런 이면도로.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이런 도로는 지자체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럼 경산시가 아마 이 법적 책임의 주체일 가능성이 높고 이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정리가 된다면 이 보험을, 영조물, 이 배상 책임 보험을 들고 안 들었고는 이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치셨으면 고의 과실이 있는 거고 이 관리 주체로서는 그럼 배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험이 가입됐으면 보험 회사에서 청구를 하고 나중에 구상을 그 지자체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아서 소송하시라라고 이 샘플 하나를 줬다라는 건 이거는 많은 분들의 공분을 낳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물론 공무원분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다 개별적으로 마치 수행 비서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난데없이 이런 일을 당한 시민분한테 그거 저기 보험 처리 안 됐으니까 그냥 국가 배상 국가한테 돈 받으세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보험 처리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분통 터진데 이거 어떻게 신청합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제가 파일 그 양식으로 파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걸 거기에 기입해서 신청하면 이런 건방지고 무례한 태도가 있어요, 이게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법으로서 이제 선출직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사실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어떤 경쟁? 어떻게 하면 지자체 내의 주민들에게 보다 더 앞선 서비스를 할 건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놀란 건 뭐냐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산시는 사전 예방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태도 자체가 아직도 1960년대, 50년대 이런 거기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지자체들이 바로 국민들에게 전혀 어떤 서비스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이 공무원 마인드를 갖고 있으므로 지금 이 태도부터 바뀌어야만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최재명 교수님. 네. 경북 경산시장은 물론 시장이 일일이 지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 크고 작은 거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고를 못 받으면, 그리고 혹시 경산시장은 이걸 보고를 못 받을 때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보세요. 경산시장이 지자체장 전국 지방선거 때 뭐라고 했겠어요? 다 지역을 돌면서 여러분의 시민 여러분의 공복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인 되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당선됐겠죠.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원칙과 법이 없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예컨대 경산시에서는 어쨌든 시민이 도로를 걷다가 피해를 당했잖아요. 도로의 관리 주체는 어쨌든 시제가 맞고요. 우리는 보험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그러면 관리 주체인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만 없으면 그냥 떠넘겨도 되는 겁니까? 예컨대 저걸 잘 관리 안 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뭐 도덕적이든 아니면 시 입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한번 다른 데 문의해서 혹시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보겠다든지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야 피해자 입장에서도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띡하니 양승 하나 보내고 이거 한번 신청해 보세요.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험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책임 주체인 사람들이 내가 보험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를 못한 부분에서 사과라도 하든지 예컨대 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이거는 정말 저희 책임이 맞고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거라도 했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마음에 이렇게 분노는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네. 지금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지금의 태도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네.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볼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 공무원분들이 알리지 않더라도 아마 이거 뉴스파이터 경산시장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방송 보면 지금이라도 방송 이후에라도 이 다치신 분 찾아가서 법적으로 처리를 못해도 모든 법적으로 다 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서 시민 위로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